1982년 3월 27일 서울 동대문 운동장에서 펼쳐진 역사적인 한국 프로야구 원년 개막전 MBC 청룡과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한국 야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수많은 관중들이 운집한 가운데 펼쳐진 두 팀의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의 무난한 승리를 전망했던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삼성이 도망가면 MBC 청룡이 끈질기게 쫓아가며 팽팽한 흐름으로 전개되었고, 양 팀은 결국 9회까지 7대7 동점을 기록하며 정규 이닝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연장 10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MBC 청룡 이종도가 삼성 이선희를 상대로 극적인 끝내기 만루 홈런을 때려내며 KBO 리그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될 첫 승리팀의 영광은 MBC 청룡의 차지가 되었고, 프로야구는 개막 첫 경기부터 이른바 대박이 터지면서 이후 흥행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오늘날 KBO 리그가 국내 최고 인기 리그로 자리 잡은 데에는 원년 개막전부터 야구라는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할 정도로 이 정도의 만루 홈런은 한국 프로야구사의 기념비적인 순간이었고, 당시 패배팀이었던 삼성 라이온즈 역시 이를 잘 알기에 패배의 아픔보다는 한국 프로야구의 성공적인 출발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삼성 라이온즈는 알지 못했습니다. 끝내기 만루 홈런 패배로 시작된 자신들의 역사가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좌절과 눈물을 경험하게 될지를 말이죠. 개막전 끝내기 만루 홈런에 충격을 딛고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앞세워 승승장구한 끝에 1982년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삼성 라이온즈. 그러나 투혼을 발휘한 불사조 박철순의 활약과 시리즈 6차전 터진 김유동의 만루 홈런에 무너지며 원년 한국 시리즈 우승팀의 영광을 끝내 얻지 못합니다. 1982년 한국 시리즈에서 자신들을 좌절시켰던 김영덕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한 삼성 라이온즈. 기존의 에이스 김시진과 함께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데려온 제일교포 출신 자완 김일육이 눈부신 투구를 펼쳤고, 이만수가 놀라운 타격폼을 자랑하며 타율, 타점, 홈런 부분에서 모두 리그 선두로 치고 나가는 등 불방망이를 과시한 덕분에 삼성은 선두권을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리그 32승 18패의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며 일찌감치 한국 시리즈 티켓을 손에 넣은 그들은 당초 후기 리그까지 우승해 한국 시리즈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했으나 중위권으로 밀리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자 한국 시리즈 상대팀이 될 후기 리그 1위를 어떤 팀으로 밀어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우승권에 근접한 팀들이 혜태, 오비, 롯데 가운데 코치들은 상대적으로 특급 에이스가 없는 혜태 타이거즈나 오비 베어스를 선택했고, 특히 실업야구 마지막 한국 시리즈였던 1981년 한국 시리즈에서 괴물 같은 투구를 보여준 최동원을 직접 목격한 박영길 코치는 완투 능력이 있는 최동원이 단기전에서 전력 피칭을 한다면 삼성에게 승산이 없음을 이유로 롯데가 한국 시리즈에 오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김영덕 감독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고 시즌 동안 우승 1패에 압도적인 상대 우위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에이스 최동원을 꺾어본 전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롯데를 자신들의 상대로 결정하고 맙니다. 오비와 롯데가 후기리그 1위를 두고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동안 삼성은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노골적으로 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자주 연출했고, 삼성의 저주기 게임에 힘입어 결국 롯데가 후기리그 1위를 차지. 1984년 한국 시리즈는 삼성의 의도대로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매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주기 논란뿐만 아니라 이만수의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위해 이만수를 리그 후반기 벤치에만 머물도록 하는 한편, 타율 2위 롯데의 홍문종을 상대로 9차례 연속 고의 사구를 지시하는 등 프로야구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을 치졸한 모습까지 삼성이 보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한국 시리즈 우승이었고, 마침내 KBO 리그 역사상 최고의 한국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1984년 한국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저주기 논란으로 인해 숱한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었지만 전력상으로 원투펀치 김시진, 김일용으로 대표되는 마운드와 이만수, 장효조가 포진한 타선 모두 앞선 삼성이 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은 시리즈에 들어가자 보기 좋게 빗나가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역시 괴물 최동원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리즈는 롯데와 삼성의 대결이 아닌 최동원과 김일용의 대결이었는데 1차전 최동원의 9이닝 완봉에 힘입어 롯데가 승리를 거두자 2차전 김일용이 9이닝 2실점 완투승을 거둔 삼성이 곧바로 반격에 나섰고 3차전 최동원이 9이닝 2실점 완투승으로 또다시 앞서 나가자 이에 4차전 김일용은 8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시리즈를 타이로 만듭니다. 5차전 또다시 마운드에 오른 최동원을 상대로 삼성이 드디어 공략에 성공하며 삼성이 대망의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겨둔 시점. 그러나 한국 시리즈 들어 최악의 피칭을 보여주던 김시진이 6차전마저 무너졌고 전날 선발로 8이닝 완투패를 당한 최동원이 5회부터 구원 등판에 5이닝을 던지는 괴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기어코 시리즈는 7차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리즈 전적 3승 3패 동률. 팀의 3승을 모두 책임진 최동원과 김일용은 결국 운명의 7차전 선발로 등판하며 최후의 승부를 가리게 되었는데 두 선수 모두 상식을 벗어날 정도의 혹사에 시달린 탓에 이전 경기들과 달리 난타를 당하였고 7회 말까지 삼성이 4대3 한 점 앞선 상태에서 경기는 운명의 8회 초에 돌입하는데요. 김용희와 김용철의 연속 안타가 터지며 1사 1삼루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롯데. 이미 많은 투구로 인해 체력이 바닥난 김일용은 더가웃을 몇 번이나 쳐다보며 교체를 요청했지만 시리즈 내내 가장 확실한 투수였던 김일용이었고 다음 타자가 한국 시리즈에서 20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극도의 부진을 겪고 있던 유두열이었던 만큼 김영덕 감독은 김일용의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는 결정적인 패착이 되고 말았고 유두열은 구위가 떨어진 김일용의 몸쪽 빠른 공을 그대로 걷어올리며 좌측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을 터뜨립니다. 한국 시리즈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유두열의 역전 3런과 함께 7차전도 9이닝 완투로 장식한 최동원이 전무후무한 한국 시리즈 4승을 기록하며 이렇게 롯데가 극적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상대하기 수월하다고 판단해 선택한 롯데에게 패배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삼성은 결국 저주기 게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고 자신들이 저지른 저주기 논란은 이후 저주라는 단어가 되어 부메랑처럼 그들에게 돌아와 오랫동안 삼성을 괴롭힙니다. 1985년 나란히 25승을 올린 원투펀치 김시진, 김일용과 더불어 타선에서는 이만수, 장효조, 김성래가 폭발한 덕분에 정기리그와 후기리그를 모두 제패하며 마침내 통합우승을 달성한 삼성 라이온즈.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KBO 리그 역대 단일 시즌 최고 승률로 한국 시리즈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어쩌면 역사상 가장 완벽한 우승을 거머쥐고도 그들은 한국 시리즈 우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달성한 업적을 평가절하했고 이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올가매는 주요 원인이 되고 맙니다. 한편 삼성 라이온즈가 통합 우승으로 한국 시리즈를 없애는 바람에 198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플레이오프 제도에서도 삼성은 변함없이 강팀의 면모를 과시하며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지만 사상 초유의 원정 구단 버스 방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지역 감정이 극에 달하던 영원한 라이벌이자 무등산 폭격기 선동열과 가을까치 김정수가 버티는 롯데 타이거즈에게 2년 연속 맥없이 한국 시리즈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1990년 플레이오프에서 천적 선동열을 드디어 무너뜨리며 한국 시리즈에 3년 만에 진출하지만 이번에는 김용수, 정상은 등 막강한 투수진을 앞세운 LG 트윈스에게 내리 4연패 당하며 계속된 눈물의 역사를 이어가고 마는데요. 그리고 이후 2년간 콩라인의 영광을 빙그레 이글스에게 물려준 그들. 1993년을 앞두고 삼성 라이온즈에는 앞으로 KBO 리그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훗날 팬들에게 신으로까지 불리게 되는 한 선수가 입단하는데 그의 이름은 양준혁이었습니다. 삼성 입단을 위해 상무 방위병으로의 입대를 선택할 만큼 고향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푸른피의 사나이는 데뷔하자마자 말 그대로 리그를 초토화시켰는데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에서 3관왕에 홈런과 타점은 각각 2위를 차지하는 등 타격 전 부분에서 상위권을 휩쓰는 괴물같은 퍼포먼스를 남기는데요. 당연히 신인왕은 그의 차지였는데 당시 시즌 MVP를 차지한 김성래의 수상에 치명적인 십자인대 부상에서 돌아와 홈런왕을 차지하며
재기에 성공한 스토리가 큰 영향을 끼친 것을 고려했을 때 양준혁은 사실상 MVP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활약을 첫 시즌 만에 보여주며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MVP 신이랑 듀오가 타선을 이끌고 마운드에서는 양준혁과 함께 입단한 루키 박중식이 14승을, 전년도 부진을 떨쳐내고 부활에 성공한 김상엽이 13승을, 양준혁을 거르고 지명한 이유를 비로소 증명한 김태환과 느림의 미학을 보여준 성준 역시 각각 14승과 12승을 기록하는 등 선발 4명이 10승 이상을 기록한 덕분에 삼성은 안정된 전력을 과시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해태에 이어 페넌트 레이스 2위를 차지하며 포스트 시즌에 나서게 됩니다. LG 트윈스와의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3승 2패로 물리치며 3년 만에 다시 올라간 한국 시리즈 무대. 그들의 앞에는 공포스러운 그 이름 선동열이 버티고 있는 해태 타이거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해태의 세 번째 한국 시리즈 맞대결. 물론 1990년 플레이오프에서 3대0 스윕으로 격파했던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해태는 삼성 입장에서 두려움 그 자체였는데, 시리즈 초반 삼성은 해태를 상대로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칩니다. 광주 원정 1, 2차전을 1승 1패로 마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삼성은 홈에서 3차전을 맞이하는데, 이날 선발로 나선 루키 박중식은 KBO 리그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문희수와 박중식의 대결로 시작된 3차전은 3회부터 선동열이 조기 투입되면서 선동열과 박중식의 대결로 바뀌었는데, 박중식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제구력과 대담함을 바탕으로 해태 강타선을 상대로 호투를 이어나가며 선동열과 팽팽한 투수전을 펼쳤고, 그의 눈부신 호투를 발판 삼아 삼성은 선동열을 상대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특히 숨막히는 투수전을 펼치고 있던 선동열이 연장 10회를 끝으로 내려가자 대구 팬들의 환호와 기대감은 절정에 달했는데, 그러나 이어 등판한 송유석이 15회까지 남은 이닝을 모두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삼성은 더 이상 추가점을 내지 못합니다. 해태가 15이닝을 문희수, 선동열, 송유석이 나눠 던지는 동안 삼성은 오로지 박중식 홀로 마운드를 지켰고, 그는 전설의 15이닝 181구 완투라는 투혼이라는 이름으로도 부족할 역투를 펼치며 한국 시리즈 역대 최고의 투수전 명승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박중식이 혼신의 투구를 한 덕분에 투수진 소모를 줄일 수 있었던 삼성은 이어진 4차전을 잡아내며 먼저 2승을 선점, 해태를 상대로 한 한국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시리즈 우위를 가져가며 그 어느 때보다 우승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에게 불행하게도 1993년은 양준혁과 함께 KBO 리그에서 훗날 신이라고 불리는 또 한 명의 신인 선수가 데뷔한 해였고, 그는 바로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었습니다. 뛰어난 컨택 능력과 함께 특유의 빠른 발로 5차전부터 시리즈를 뒤흔들어버린 이종범의 활약에 삼성 배터리와 내야진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결국 시리즈 동안 7개의 도루를 이종범에게 헌납한 삼성은 내리 3경기를 패배하며 또다시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1984년 한국 시리즈 이후 삼성 입장에서 어쩌면 가장 우승에 근접했던 시리즈였던 1993년 한국 시리즈. 비록 결과는 이전과 동일했지만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혼신의 181구를 던진 박중식의 투혼은 삼성 팬들에게 아쉬움과 함께 깊은 여운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렇게 1993년 한국 시리즈를 끝으로 삼성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4년 플레이오프 제도가 생겨난 1986년 이래로 구단 역사상 최초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삼성 라이온즈. 창단 이래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즌 종료 후 앞으로 삼성 구단과 한국 야구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리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신인 한 명을 맞이하는데, 그는 바로 경북고 출신 자완투수 이승엽이었습니다.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입단 직후 타자로 전향한 이승엽은 데뷔 3년차였던 1997년 32개 홈런을 때려내며 생애 첫 홈런왕에 등극한 이래 특히 1999년 장정훈의 41홈런을 훌쩍 뛰어넘는 왕정치가 세운 아시아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에 한개 모자라는 시즌 54홈런을 때려낸 데 이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일본의 괴물투수 마스자카를 침몰시키는 결승타를 때려내며
국민 타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됩니다. 이처럼 이승엽이 삼성 구단을 뛰어넘어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 동안 삼성 역시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우승이 아니면 모든 것이 무의미했던 그들은 한국 시리즈 재패를 위해 대구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푸른피의 사나이 양준혁까지 트레이드시키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 시리즈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합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2001년이 되었고 프로야구 출범 20번째 시즌이 되도록 여전히 한국 시리즈 우승의 한을 풀지 못한 삼성 라이온즈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한국 시리즈에서 자신들을 번번이 좌절시켰던 인물 김웅용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한 것입니다. 해태 타이거즈 왕조를 건설한 인물이자 한국 시리즈 통산 9회 우승에 빛나는 리그 최고의 감독을 영입한 이유는 단 하나, 반드시 우승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들은 국가대표 출신 외야수 박한희와 선수협 파동으로 인해 롯데 구단과 갈등을 겪고 있던 마영까지 합류시키며 강력한 윈나우 의지를 드러냅니다. 선발로 보직을 변경한 임창용과 2년차 배영수가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마운드를 이끈 한편 이승엽과 마영을 중심으로 한 타선 역시 가공할 만한 화력을 자랑한 끝에 삼성은 시즌 81승 52패를 기록, 1987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하며 8년 만에 한국 시리즈 무대에 직행합니다. 삼성이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동안 치러진 포스트 시즌 결과 역시 삼성에게 긍정적이었는데 가장 껄끄러운 상대였던 2위 현대가 포스트 시즌에서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했고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두산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삼성에게 열세인데다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치면서 많은 경기를 소화한 탓에 체력 소모가 심한 상황이었기에 이번에야말로 삼성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구에서 펼쳐진 홈 1차전마저 7대4 승리를 거두자 삼성 내부에서는 한국 시리즈 우승을 기정사실화하며 축하 행사 계획까지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튿날 삼성의 이 같은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가을비가 대구 전역에 내립니다. 2차전을 취소하게 만든 가을비는 두산 김인식 감독의 말처럼 하늘이 두산을 도와주는 비였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꿀맛 같은 휴식을 얻게 된 두산 선수들은 대반격에 들어갑니다. 당시 10승 투수가 전무했고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투수진 상태가 심각했던 두산 베어스. 하지만 그들에게는 처참한 마운드를 상쇄시킬 만한 막강한 타선의 힘이 있었고 우즈, 김동주, 심재학 등이 포진한 두산 타선은 삼성 마운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잠실에서 시작된 3차전부터는 역대 한국 시리즈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타격전이 펼쳐지는데 3차전 도합 22안타 20득점을 기록하며 방망이를 예열한 두 팀은 4차전에서는 도합 무려 34안타 29득점을 기록하며 타격에 관한 대부분의 한국 시리즈 기록을 갈아치웁니다. 양팀 마운드가 사실상 붕괴된 수준의 난타전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결국 승리를 챙긴 것은 두산 베어스였고 그들은 결국 6차전마저 잡아내며 통산 3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 역대 최초의 정규 시즌 3위를 기록한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라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며 미라클 두산의 신화를 창조해냅니다. 어느 때보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확신했던 삼성 라이온즈에게는 처참하게 무너진 마운드, 특히 시즌 도중 잠적했음에도 웃돈까지 얹어주며 데려온 갈베스가 최악의 피칭을 펼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 되었고 그렇게 한국 시리즈 우승 승률 100%, 우승 청부사 김웅용 감독을 데려오고도 우승에 실패한 삼성에게 한국 시리즈 우승은 영원히 어울리지 않을 단어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전 시즌 충격적인 업셋을 당한 삼성 라이온즈는 2002년을 앞두고 절치부심의 자세로 시즌을 준비했는데 SK와의 6대2 트레이드를 통해 이름값만 높을 뿐 부진한 성적을 보인 선수들을 대거 정리하는 한편 그 대가로 틸슨 브리또를 데려옴으로써 팀의 가장 취약 포지션인 유격수 보강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양준혁이 다시 푸른피의 사나이로 돌아옵니다. LG에서 통산 4번째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쥐는 등 여전한 실력을 자랑하던 그였지만 당시 선수협 파동의 주동자로 낙인 찍히면서 FA 최대어임에도 타 구단들의 외면을 받고 있었는데
김웅용 감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삼성은 다시 양준혁을 데려오기로 결정했고, 이로써 삼성은 이승엽, 마혜영, 양준혁으로 이어지는 KBO 리그 역사상 최강의 클린업 트리오 이마양 트리오를 결성하게 됩니다. 비록 양준혁이 10년 연속 3할에 실패하는 등 명성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강동우, 박한희의 테이블 세터진과 이승엽, 마혜영, 양준혁이 이끄는 중심 타선은 분명 8개 구단 최고임에 분명했고, 평균 자책점 리그 2위와 3위를 기록한 엘비라, 임창용 원투펀치에 노장진이 본격적으로 마무리를 맡으면서 투수진 역시 안정을 찾은 삼성은 치열한 1위 다툼을 펼치던 9월부터 파죽의 15연승을 달린 덕분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규 시즌 1위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8번째 한국 시리즈 상대는 정규 시즌 4위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 현대와 기아를 연거푸 업셋하며 올라온 LG 트윈스였고, 거기에는 훗날 야신으로 불리게 되는 김성근 감독이 있었습니다. 1차전 강동우의 결정적인 3점 홈런에 힘입어 승리를 거둔 삼성은, 그러나 2차전 상대 선발 만자니오의 구위에 완전히 막히며 곧바로 시리즈 타이를 허용하는데요. 시리즈 전적 1승 1패 상황 속 잠실에서 펼쳐지는 3차전, 지난해와 데자뷰 같은 상황에 삼성은 초조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난해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구에서는 속된 말로 당기전에는 소위 미친 선수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동안 7번의 한국 시리즈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미친 선수가 드디어 삼성에게 등장했고, 그는 바로 4번 타자 마혜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타격의 신이 강림한 것과 같은 미친 타격감을 선보였고, LG는 다양한 투수들로 마혜영을 상대하려 했지만 불붙은 그의 방망이를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3차전 결승 타점을 올렸던 마혜영은 4차전에서도 3대3 동점 상황이던 8회 상대 마무리 이상훈을 상대로 1타점 결승 적시타를 터뜨리며 시리즈를 3승 1패 절대적인 우위로 만들었고, 5차전에서도 비록 패배했지만 1회 2점 홈런에 이어 9회 추격의 3런을 쏘아올리며 LG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말 그대로 폭주한 마혜영과 중무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던 노장진의 활약으로 인해 한국 시리즈 우승에 1승만을 남겨둔 삼성에게도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던 이승엽,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었습니다. 시리즈 동안 1할 타율을 기록하며 극단적인 빈공에 허덕이던 이승엽은 절정의 타격감을 자랑한 마혜영 앞에서 번번이 흐름을 끊어버리며 팀에 민폐를 끼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대구로 돌아온 6차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승엽이 전혀 타격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6차전 양팀은 역전과 재역전을 거듭하는 명승부를 펼치고 있었는데, 6회 초 동점 상황에서 LG가 찬스를 잡게 되자 김성근 감독은 곧바로 김재현을 대타로 내보냅니다. 한국 시리즈 내내 뛰어난 용병술로 김웅용 감독을 당황하게 만들던 그는 당시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 걷기조차 힘든 김재현을 가장 중요한 상황에 투입시켰고, 김재현은 이 같은 김성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승부를 마침내 뒤집습니다. 김재현의 투혼에 자극받은 LG 선수들이 8회 초 2점을 더 추가하며 점수차를 벌렸고, 결국 시리즈는 7차전을 향하는 듯 보였는데요. 9대6 3점 뒤진 삼성의 9회 말 마지막 공격. 김성근 감독은 경기를 끝내기 위해 야생마 이상훈을 투입했는데, 그 누구도 LG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던 그 순간 경기의 흐름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선두타자 김재걸이 대구구장 가장 깊숙한 담장을 때리는 2루타를 터뜨린 데 이어 브리또가 볼넷을 얻으며 주자 1, 2루가 된 상황. 타석에는 한국 시리즈 20타수 2안타를 기록하며 겨우 1할을 유지하고 있는 타자가 들어섭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박찬호, 류현진, 선동열, 추신수, 이대호 등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오직 하나의 의견만이 존재한다고 말이죠.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던 터라 병살타만 치지 않기를 바라던 그때, 이승엽은 이상훈의 2구째 슬라이더를 받아쳤고, 타구는 그대로 대구구장 우측 담장을 넘어갑니다.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슈퍼스타가 만든 기적과 같은 동점 3런. 경기는 마침내 9대9 동점이 되었고,
극적인 홈런을 터뜨리고 홈으로 돌아온 이승엽은 대기 타석에서 달려와 자신을 축하해주는 마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 제발 경기를 끝내주세요. 어떤 공이든 칠 수 있을 것 같던 마영은 타석에 들어선 순간 이미 자신이 끝낼 수 있음을 직감했고 그는 박힌 투수 최현호의 3구를 그대로 밀어쳐 대구구장 우측 담장을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백투백 끝내기 홈런이 터지면서 KBO 리그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한국 시리즈로 평가받는 2002년 한국 시리즈는 삼성 라이온즈의 창단 첫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달구벌의 저주, 저주기 게임의 혹독한 대가, 우승 청구사도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의 팀 등 숱한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했던 삼성 라이온즈. 그들은 수많은 눈물과 좌절, 그리고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1982년 만루 홈런으로 시작된 그들의 저주는 정확히 20년이 지난 2002년이 되어서야 또 다른 형태의 만루 홈런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